제1장 호텔 옆방의 속삭임. 의심의 씨앗. 40년. 아내 이은주를 의심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아내를 의심한다는 건 내 인생의 절반 이상을 함께 걸어온 동반자이자 나 자신과도 같은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같았으니까. 나 김도현, 올해 68. 대형 건설회사 임원 자리에서 물러난 지 3년째. 요즘은 후배들이 운영하는 작은 건설. 자문회사에서 소일거리 삼아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아버님, 오셨습니까? 회의실은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훤칠한 키의 아들 민준이가 나를 반갑게 맞이했다. 어느새 나보다 훌쩍 커버린 어깨와 듬직한 모습을 보니 세월의 빠름을 새삼 실감했다. 민준이는 글로벌 호텔 체인의 한국지사 총괄 매니저로 일하고 있다. 아들 덕분에 가끔 이렇게 호텔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나름의 작은 특권이라면 특권이었다. 최 이사님은 조금 늦으신다고 연락 왔습니다. 해외 투자자분들 공항에서 직접 픽업 중이시라고요. 민준이 안내하는 회의실로 들어서자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 도심의 스카이라인이 한눈에 펼쳐졌다. 40년 전 내가 풋내기 신입사원으로 건설업계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만 해도 이런 마천루들은 그저 꿈같은 이야기였다.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 아버님, 저는 잠시 전화 좀 받고 오겠습니다. 민준이가 잠시 자리를 비우고 나 홀로 창밖 풍경을 감상하고 있을 때였다. 문득 바로 옆방에서 나지막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호텔 객실벽이 생각보다 얇은 모양이군. 별 생각 없이 회의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귀에 익은 목소리가 내 고막을 파고들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펜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다. 은주의 목소리였다. 아니, 적어도 내 귀에는 그렇게 들렸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의 목소리를 내가 착각할 리 없었다. 심장이 거칠게 뛰기 시작했다.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오늘 아침 은주는 분명 오랜 친구인 유진이를 만나러 간다고 했다. 그런데 왜 이 호텔? 그것도 내 회의실 바로 옆방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리는 걸까? 다시 한번 귀를 기울였다. 웃음소리와 함께 대화가 이어졌다. 그때 그 일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해요.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나요. 후회도 되고요. 은주의 목소리였다. 틀림없었다. 하지만 그 뒤에 이어진 남자의 목소리는 낯설었다. 누구지 혹시? 최강민 이사인가? 아니, 그럴 리가. 강민이는 지금 공항에서 투자자들을 만나고 있다고 민준이가 분명히 말했다. 게다가 아내가 강민이를 만날 이유도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했다. 아내가 다른 남자와 호텔방에서 밀회를 즐기고 있다고. 아니, 아닐 거야. 은주는 지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나를 의심하게 할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 그녀는 언제나 현명하고 정숙한 아내였고 훌륭한 어머니였다. 하지만 저 목소리는 분명 은주의 것이었다. 노크를 해볼까? 아니, 그건 너무 경솔한 행동일지도 모른다. 만약 내가 잘못 들은 것이라면, 혹은 다른 사정이 있는 것이라면, 섣부른 행동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이대로 모른 척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가슴속에서 의심이라는 불길한 씨앗이 싹을 틔우기 시작했다. 문득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리더니 민준이가 다시 회의실로 들어왔다. 아버님,
최 이사님 거의 다 도착하셨다고 합니다. 곧 올라오실 거예요.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애써 표정을 관리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이미 온통 옆방에 가 있었다. 그런데 아버님, 혹시 어머님 못 보셨습니까? 아까 박유진 이모님이랑 같이 이쪽으로 오시는 걸 봤다는 직원이 있어서요. 아니, 나는 못 봤는데 이상했다. 은주가 분명 이 호텔에 와 있다면 나를 찾지 않을 리가 없었다. 그리고 민준이의 말대로라면 친구 유진이와 함께 온 것인데 왜 옆방에서는 다른 남자와 밀담을 나누고 있는 것처럼 들리는 걸까?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다. 민준아, 잠깐만. 혹시 저 옆방이 어떤 방인지 알 수 있니? 저기요, VIP 스위트룸입니다. 오늘은 예약이 없어서 비어 있을 텐데요. 왜 그러십니까? 아버님, 아니, 방금 저기서 사람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말이다. 민준이의 표정이 의아해졌다. 그럴 리가요. 오늘 저 방은 하루 종일 청소 중으로 되어 있어서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최강민 이사가 씩씩한 걸음으로 들어왔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젊은 시절처럼 활기가 넘쳤다. 40년 지기 친구이자 지금은 내가 자문 역할을 하는 회사의 대표이기도 한 그였다. 도연이, 형님, 오래 기다리셨습니까? 투자자분들은 호텔 레스토랑에서 점심 식사 중이십니다. 저희 먼저 회의 시작하시죠. 회의는 시작되었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옆방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민희의 사업 설명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내 모든 신경은 옆방의 소리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리고 약 1시간쯤 지났을까? 다시 그 목소리가, 은주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요. 내일 다시 만나요. 그땐 도연 씨한테는 절대 비밀로 하고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분명 아내 은주의 목소리였다. 40년을 함께 살아온 아내의 목소리를 내가 착각할 리 없었다. 그런데 왜 아내가 내 이름을 언급하며 비밀이라고 말하는 것이란 말인가?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도연이, 형님, 괜찮으십니까? 안색이 갑자기 창백해지셨습니다. 최강민의 목소리가 아득하게 들려왔다.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잠깐만, 강민아, 저 옆방에서 내 아내 목소리가 들렸네. 강민의 표정이 미묘하게 굳어졌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조심스럽게 말했다. 형님, 혹시 잘못 들으신 건 아니고요. 민준이 말로는 저 방은 오늘 비어 있다고 하던데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내 귀를 의심할 수는 없었다. 아닐세.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네. 문을 향해 걸어가는 내 발걸음이 청은망은 무거웠다. 복도로 나와 옆방 문 앞에 섰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과연 문 너머에는 무엇이, 누가 기다리고 있을까? 떨리는 손으로 노크를 하려는 순간 문이 안쪽에서부터 스르륵 열렸다. 어머, 도연 씨, 은주가 아니었다. 은주의 오랜 친구, 박유진이었다. 그녀는 잔뜩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의 뒤로 또 다른 여성의 뒷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그 여성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돌렸다. 형부, 은주와 똑같은 목소리. 하지만 은주는 아니었다. 그녀는 은주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지만 분명 다른 사람이었다. 풍기는 분위기도
눈빛도, 미세한 얼굴의 선까지도 달랐다. 하지만 그 목소리만큼은 내가 40년 동안 매일 들어왔던 아내의 목소리와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다. 누구십니까? 내 목소리가 심하게 떨려 나왔다. 바로 그때 복도 저편 엘리베이터에서 은주와 민준이가 내리는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며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여보, 여기 있었군요. 유진이 언니 만나고 나서 민준이랑 같이 당신 계속 찾고 있었어요. 은주가 나를 발견하고는 반갑게 다가왔다. 그러나 그녀의 말은 이내 끊겼다. 그녀의 시선이 문 앞에 서 있는 낯선 여자에게로 향했다. 두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창백하게 굳어졌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호텔 복대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흘렀다. 지아야, 은주의 떨리는 목소리가 복대 나지막이 울려 퍼졌다. 언니, 정말 오랜만이에요. 문 앞에 서 있던 여자가, 아니, 은주의 동생이라는 지아가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다. 지아라고 40년 결혼 생활 동안 아내에게 여동생이 있다는 사실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다. 오늘 아침에 나눴던 대화, 친구 유진이를 만나러 간다던 말, 그리고 그 결혼기념일 이야기까지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빙글빙글 맴돌며 거대한 혼란 속으로 나를 밀어넣었다. 내가 알고 있던 아내 이은주의 모든 것이 갑자기 낯설고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다. 40년 동안 굳건하다고 믿었던 내 삶의 기반이 한순간에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다. 호텔 옆방에서 들려온 그 우연한 속삭임은 잔인한 진실의 판도라 상자를 열어버린 불길한 신호탄이었던 것이다. 제2장 40년의 침묵, 숨겨진 가족사,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무겁고도 긴장된 공기였다. 아내 이은주는 창밖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고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백미러를 통해 보였다. 나는 터질 듯한 심장을 애써 억누르며 운전대를 꽉 쥐고 있었다. 머릿속은 수만 가지 질문으로 복잡했지만 섣불리 입을 열 수가 없었다. 호텔에서의 상황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충격적이었다. 아내와 똑 닮은 여자, 그리고 그녀를 지아라고 부르는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 아내의 오랜 친구라는 박유진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고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아들 민준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우리를 번갈아 쳐다볼 뿐이었다. 그 자리에 함께 있던 최강민 이사 역시 무언가 알고 있는 듯한, 하지만 애써 감추려는 듯한 미묘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모든 것이 거대한 비밀의 장막에 휩싸인 듯했다. 도연 씨, 화 많이 나셨죠? 집에 도착해 무거운 침묵 속에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아 있을 때 은주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40년 동안 들어왔던 그 익숙한 목소리였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낯설고 멀게 느껴졌다. 화가 난 게 아니라 혼란스러운 거요. 당신에게 40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여동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오늘 처음 알았으니까 말하고 싶었어요. 정말 여러 번 당신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버렸어요. 그리고 그 아이의 존재는 우리 가족에게 너무나 큰 상처였으니까요. 은주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다. 우리 가족의 상처라니. 그게 대체 무슨 말이요? 은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차분하지만 힘겨운 목소리로
40년 동안 가슴속 깊이 묻어두었던 비밀을 꺼내놓기 시작했다. 지아는 은주의 이복 동생이었다. 은주의 아버지가 사업 실패 후 술로 세월을 보내던 시절 밖에서 얻어온 딸이었다. 당시 은주의 어머니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지아의 존재는 가족들에게 철저히 숨겨진 비밀이 되었다. 지아는 친척 집에 맡겨져 자랐고 은주만이 가끔 몰래 동생을 찾아가 돌보곤 했다고 한다. 어머니는 지아를 절대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는 더욱 심해지셨고요. 그래서 지아는 늘 외톨이처럼 지냈어요. 제대로 된 사랑, 한번 받아보지 못한 불쌍한 아이였죠. 하지만 왜 나한테까지 그 사실을 비밀로 했던 거요? 우리는 부부잖소. 당신의 아픔도, 당신 가족의 비밀도 함께 나눌 수 있었을 텐데. 은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결혼 초기에 당신에게 말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당신 부모님, 특히 아버님께서 가문과 체면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는지 잘 알고 있었잖아요. 혹시라도 시댁에 흠이 될까봐, 제 이복동생 이야기가 당신 가문의 누가 될까봐 두려웠어요. 그녀의 말은 일리가 있었다. 우리 부모님, 특히 아버지는 가문의 명예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분이었다. 아내의 복잡한 가족사를, 그것도 숨겨진 이복동생의 존재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을 가능성이 컸다. 그래도 부모님 돌아가신 후에라도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니요. 그때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도 몰랐고요. 그리고 지아는 이미 오래전에 미국으로 떠난 뒤였어요. 다시는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왜 갑자기 지아 씨가 나타난 거요? 그것도 오늘, 하필이면 내가 회의하는 그 호텔에서 말이요. 은주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힘겹게 말을 이었다. 지아는 20여 년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요. 거기서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다고 들었지만 몇 년 전부터는 연락이 끊겼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왔더라고요. 아버지 유산 문제로 저를 찾아온 거였어요. 유산이라고. 장인어른 돌아가신 지 벌써 15년도 더 넘었는데 이제 와서 무슨 유산 문제란 말이요. 은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게 아버지가 남기신 것 중에 최근에 그 가치가 엄청나게 오른 땅이 있어요. 압구정에 있는 작은 땅인데 그게 이번에 재개발되면서 수십억 원의 보상금이 나오게 된 모양이에요. 순간 머릿속에서 번개가 치는 듯 했다. 압구정 땅이라면 요즘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지역 중 하나였다. 그런데 그 땅이 장인어른의 유산이었다니. 그리고 그 문제로 인해 40년 동안 숨겨져 왔던 아내의 동생이 갑자기 나타난 것이었다. 그래서 오늘 호텔에서 만난 거요. 유산 문제 때문에. 네. 사실은 유진이 언니가 그 호텔 컨설팅 일을 하고 있어서 자주 가는데 오늘따라 지아가 그 호텔에서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노출되는 것을 꺼렸던 것 같아요.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다. 40년 동안 비밀을 간직해왔던 아내가 혹시 또 다른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다. 최강민 이사는 그 친구는 지아 씨를 어떻게 아는 거요? 아까 호텔에서 보니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처럼 보이던데 은주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녀는 시선을 피하며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건 강민 씨가 대학 시절에 지아를 알았어요. 저희 셋이 같은 동아리였거든요. 뭐라고 강민이도 지아를 알았다고 그럼 나만 빼고 모두가 알고 있었단 말이요. 배신감이 물밀듯이 밀려왔다. 40년 지기 친구라고 생각했던 강민마저 이 비밀을 공유하고 있었다니. 은주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도연 씨, 모든 게 너무 복잡하게 얽혀버렸네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던 아내의 비밀, 그리고 가장 친한 친구라고 생각했던 강민마저 그 비밀의 한가운데에 있었다는 사실이 나를 깊은 혼란과 절망 속으로 몰아넣었다. 내가 알고 있던 세상이, 내가 믿었던 관계들이 한순간에 모두 거짓이었던 것처럼 느껴졌다. 호텔 옆방에서 들려온 그 희미한 목소리는 어쩌면 내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전주곡이었을지도 모른다. 제3장 친구의 고백. 또 다른 비밀의 그림자. 다음 날 아침. 잠을 설친 탓에 머리는 지끈거렸지만 김도현은 최강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더 이상 이 혼란스러운 상황을 외면할 수 없었다. 진실이 무엇이든 직접 마주해야 했다. 강민아, 오늘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나? 자네에게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네. 수화기 너머로 강민의 깊은 한숨소리가 들려왔다. 어젯밤 호텔에서의 일을 그 역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듯했다. 알겠습니다. 형님, 사실 저도 형님께 드릴 말씀이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차마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입니다. 한강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단골 카페에서 강민과 마주 앉았다. 40년 지기 친구와의 만남이었지만 처음 보는 사람처럼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강민이었다. 형님, 먼저 진심으로 사과부터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아 씨에 대해 알고 있으면서도 형님께 그동안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죄책감과 후회의 빛이 어려 있었다. 강민아, 이제 와서 사과를 받자고 부른 건 아닐세. 나는 진실을 알고 싶을 뿐이야. 지아 씨에 대해, 그리고 자네가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솔직하게 말해주게. 강민은 잠시 침묵했다. 그의 손가락이 커피잔 테두리를 따라 하염없이 원을 그렸다. 그리고는 아주 오래전 기억을 더듬듯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다. 지아 씨는 대학 시절 제가 한때 깊이 좋아했던 여자였습니다. 뭐라고? 도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강민이 지아를 좋아했었다니. 금시초문이었다. 강민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의 눈빛에는 오래된 추억과 함께 희미한 슬픔이 어려 있었다. 은주 씨를 통해 지아 씨를 처음 알게 됐어요. 그때 은주 씨는 피아노 동아리였고 지아 씨는 성악을 전공했죠. 저는 그저 음악을 좋아하는 평범한 공대생이었고요. 두 사람의 연주를 들으러 동아리 방에 자주 드나들다가 자연스럽게 지아 씨에게 마음이 갔습니다. 그런데 왜 나한테는 단 한 번도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는 건가? 강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형님이 은주 씨와 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을 무렵, 지아 씨는 이미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은주 씨가 자기 가족사에 대해, 특히 지아 씨의 존재에 대해 비밀로 하고 싶어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차마 말을 꺼낼 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의 물결이
햇빛에 반짝였다. 40년 전 우리가 푸릇푸릇한 청춘이었을 때의 한강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풍경이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너무나 많은 비밀과 오해들이 쌓여왔다. 그런데 지아 씨가 갑자기 한국에 돌아온 진짜 이유가 뭐겠나 정말로 그 유산 문제 때문일까? 강민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어렵게 입을 열었다. 그건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지아 씨가 미국에서 사업에 크게 실패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워진 것 같더군요. 그리고 강민은 잠시 말을 멈추고 도연의 눈치를 살피더니 더욱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리고 형님, 이건 정말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지아 씨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34살 된 아들입니다. 은주 씨와 형님이 결혼하시던 바로 그 해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순간 도연의 머리 숙집이 하얘졌다. 34살 된 아들이라니. 그렇다면 아들 민준이와 비슷한 또래였다. 그 아이의 아버지는 누군가. 강민은 고개를 저었다. 지아 씨가 단 한 번도 밝힌 적이 없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떠나기 직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대로 미국으로 건너가 혼자 아이를 낳아 길렀다고 들었습니다. 카페의 잔잔한 재즈 음악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도연의 머릿속은 온통 지아와 그녀의 숨겨진 아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40년 동안 감쪽같이 숨겨져 왔던 또 다른 비밀이었다. 강민아, 솔직하게 말해주게. 그 아이, 혹시 내 아들은 아니겠지? 도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런 질문을 내뱉고 말았다. 가슴 한구석에서 불길한 예감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강민의 눈이 커졌다. 그는 황급히 손사래를 쳤다. 아닙니다. 형님 절대 아닙니다. 저와 지아 씨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아 씨를 좋아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녀는 저를 그저 편한 친구로만 생각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여전히 무언가를 숨기는 듯한 느낌을 지울 수는 없었다. 그럼 왜 지아가 갑자기 나타나서 은주를 만나는 거지? 40년 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다가 말이오. 강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형님, 이건 정말 제 추측일 뿐입니다만 혹시 지아 씨의 아들이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아닐까요? 자신의 뿌리를 찾고 싶어 한다거나 그래서 지아 씨가 아들과 함께 한국에 돌아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화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연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아내의 이복동생 지아, 그리고 그녀의 34살 된 아들, 40년 전의 비밀이 마치 안개처럼 그의 눈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개의 중심에는 어쩐지 친구 최강민이 서 있는 듯한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그는 무언가를 더 알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것을 밝히기를 꺼리고 있는 것뿐이었다. 도연은 직감했다. 이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이며 더 큰 비밀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집에 도착하자 아내 이은주가 현관에서 초조한 얼굴로 김도현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불안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여보, 최강민 씨 만나고 오시는 길이세요. 그이가 뭐라고 하던가요? 많은 이야기를 했어. 지아 씨의 아들에 대해서도.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 아이, 민석이에 대해서도 강민 씨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민석이라고 당신
그 아이 이름도 알고 있었소. 도연은 놀란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비밀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듯했다. 어제 호텔에서 지아가 말해줬어요. 자기 아들 이름이 민석이라고. 이제 곧 34살이 된다고요. 지금 한국에 함께 와 있다고.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도연과 은주는 긴장한 표정으로 서로를 마주 보았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었다. 은주가 떨리는 손으로 천천히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낯선 젊은 남자가 서 있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다. 훤칠한 키에 다부진 체격, 그리고 깊고 그윽한 눈매. 안녕하세요. 혹시 이모님 댁 맞으십니까? 그리고 삼촌도 계시네요. 젊은 남자는 은주와 도연을 번갈아 보며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그의 미소가 왠지 모르게 도연 자신의 젊은 시절 모습과 닮아 있었다. 저는 이현민이라고 합니다. 어머님께서 이모님 주소를 알려주셔서 찾아왔습니다. 이현민, 최강민이 말했던, 그리고 은주가 민석이라고 불렀던 바로 그 아이였다. 아내의 이복동생 이지아의 아들. 그가 지금 자신들의 집 앞에 서 있었다. 현민을 거실로 안내하는 동안 도연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그의 얼굴에서 자신과 닮은 부분을 본능적으로 찾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했다. 은주는 긴장한 표정으로 차를 내왔고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현민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차분한 미소를 지었다. 34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젊고 세련된 모습이었다. 미국에서 자랐다고 하기에는 한국어가 너무나 유창했다. 갑자기 이렇게 찾아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께서 몸이 좀 편찮으셔서요. 대신 제가 먼저 와서 양해를 구해야 할 것 같아서요. 은주의 표정이 걱정스러워졌다. 지아가 아프다고 어디가? 얼마나 아픈 게냐? 현민은 잠시 망설이다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사실 6개월 전에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길어야 1년도 채 남지 않으셨다고.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런데 왜 진작 연락하지 않았어?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어머님께서는 항상 한국에 대한 그리움이 있으셨어요. 하지만 돌아올 수 없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성인이 된 후에도 한국 이야기만 나오면 늘 표정이 어두워지셨거든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질문했다. 현민 씨, 혹시 실례가 안 된다면 아버님에 대해서는. 현민은 쓴웃음을 지었다. 그게 제가 한국에 온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입니다. 어머님께서는 제 아버지에 대해 단 한 번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적이 없으셨어요. 단지 한국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분을 여전히 깊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만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죠. 방 안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은주는 고개를 숙인 채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았고 도연은 착잡한 심정을 감추지 못했다. 현민아, 혹시 내 어머님이 네 아버지에 대해 다른 말씀은 하지 않으셨니? 이름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님께서는 늘 때가 되면 알게 될 것이다 라고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어머님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하시고는 저를 한국으로 데려오신 겁니다. 제 아버지를
만나게 해주시려고요. 현민의 말에는 슬픔과 함께 자신의 뿌리를 찾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다. 현민 씨는 미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도연이 물었다. 건축, 설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어머님께서 항상 한국의 아름다운 건축물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셔서 자연스럽게 그 분야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건축, 설계사라니. 자신과 같은 분야였다. 묘한 인연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어제 호텔에서는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당신 어머님을 만났을 때 당신은 함께 있지 않았던 것 같은데요. 네, 어머님께서 박유진 이모님을 통해 이모님 은주를 먼저 만나기로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도 함께 가려고 했지만 어머님께서 이모님과 단둘이 먼저 만나서 조용히 이야기하고 싶어 하셔서 저는 호텔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다시 한번 요란하게 울렸다. 은주가 문을 열자 아들 민준이가 다급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어머니, 아버지 전화 안 받으셔서 손님 계셨네요. 죄송합니다. 민준이와 현민이 거실에서 마주보는 순간 방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두 사람은 비슷한 키에 비슷한 체격, 그리고 어딘가 모르게 닮은 듯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형제를 마주한 듯한 느낌이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현민이라고 합니다. 김민준입니다. 두 사람이 어색하게 악수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도연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은주의 표정은 더욱 창백해져만 갔다. 아버지, 호텔에서 좀 급한 일이 생겨서요. 잠깐 나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안색이 많이 안 좋으십니다. 괜찮으십니까? 아니, 괜찮다. 이분은 내 이모, 그러니까 지아 씨의 아들이란다. 미국에서 얼마 전에 왔어. 은주가 황급히 둘러댔다. 민준의 표정이 의아해졌다. 이모요, 저는 이모가 계신 줄도 몰랐는데요. 은주가 다급하게 민준의 팔을 잡았다. 민준아, 나중에 엄마가 다 자세히 설명해 줄게. 지금 호텔에 급한 일이 있다면서 어서 가봐야지. 민준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어머니의 재촉에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현민 씨, 나중에 다시 뵙겠습니다. 민준이 떠나고 나서 현민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이모부, 그리고 이모님, 제 사촌형, 민준이 형이 저와 참 많이 닮은 것 같습니다. 은주는 대답되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차가 다 식었네. 내가 새로 한 잔 더 가져다 줄게. 그녀는 무언가를 피하려는 듯 황급히 부엌으로 향했다. 현민은 그런 은주의 뒷모습을 잠시 바라보더니 이내 결심한 듯 도연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절박해 보였다. 이모부, 혹시 제 아버지가 누군지 알고 계십니까? 그 순간 모든 것이 멈춘 듯했다. 도연은 현민의 간절한 눈빛을 참아 외면할 수가 없었다. 4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비밀의 문이 이제 막 수면 위로 그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제5장 40년 만에 재회, 그리고 엇갈린 운명. 김도현은 이현민의 절박한 질문에 차마 입을 열 수가 없었다. 심장이 거세게 뛰었고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리는 듯했다. 40년 동안 의심조차 해본 적 없었던 진실의 무게가 그의 어깨를 짓눌렀다. 하지만
현민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찾기 위해,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머나먼 이국 땅까지 날아온 것이었다. 바로 그때 현관 초인종이 다시 한번 울렸다. 이번에는 도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다. 문 앞에는 어제 호텔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창백하고 지쳐 보이는 이지아가 서 있었다. 그녀의 곁에는 친구 박유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그녀를 부축하고 있었다. 형부. 지아의 목소리는 은주와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슬픔과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40년 전 은주를 처음 만났을 때 들었던 바로 그 목소리였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빛은 그때 생기 넘치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어서 들어오게. 지아를 거실로 안내하자. 현민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어머니에게 달려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왜 연락도 없이 혼자? 지아는 아들의 걱정스러운 얼굴을 어루만지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다. 현민아. 그냥 조금 어지러워서 유진 씨에게 부축을 좀 받았을 뿐이야. 그녀의 시선이 은주에게로 향했다. 언니, 은주와 지아. 두 자매의 눈빛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의 강이 그들 사이에 흐르고 있었다. 원망과 그리움, 회한과 안타까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들이 두 사람의 눈가에 물기처럼 어렸다. 지아야. 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동생의 이름을 불렀다. 언니. 나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아. 지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려왔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현민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라도. 지아는 깊은 숨을 한번 내쉬고는 결심한 듯 도연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아주 어렵게, 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형부, 아니, 도연 씨, 이제 모든 것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40년 동안 제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진실을요.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모두의 시선이 지아에게로 향했다. 은주가 지아의 손을 꼭 잡았다. 지아야,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거니? 언니, 더 이상은 안 돼. 나 때문에 언니와 형부, 그리고 강민 씨까지 모두 고통받는 것을 원치 않아. 그리고 현민이에게도 진짜 아버지를 알려줘야 해. 지아는 현민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는 다시 도연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도연 씨, 현민이의 아버지는 바로. 지아의 입이 열리려는 바로 그 순간 도연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발신자는 최강민이었다. 형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지아씨가? 지아씨가 형님 댁으로 갔다고요. 강민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불안해 보였다. 강민아, 지금은 좀... 형님, 제가 지금 바로 그리로 가겠습니다. 형님께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지아씨가 모든 것을 말하기 전에 제가 먼저 전화를 끊기가 무섭게. 지아가 도연의 팔을 잡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절박함과 함께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서려 있었다. 도연 씨, 제발 강민 씨가 오기 전에 제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세요. 부탁입니다. 은주가 지아의 팔을 잡으며 말했다. 지아야, 제발 그만해. 더 이상 과거의 일로 모두를 힘들게 하지 마. 언니, 이건 단순히 과거의 일이 아니야. 이건
현민이의 인생이 걸린 문제라고 지아는 현민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현민아, 잘 들어. 내 아버지는 바로 그때 지아의 얼굴이 갑자기 고통스럽게 일그러지더니 그녀는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어머니 지아야, 현민과 은주, 그리고 도연 모두가 경악하며 지아에게 달려갔다. 그녀의 얼굴은 종이처럼 창백했고 숨소리는 금방이라도 끊어질 듯 가팠다. 빨리 셔츠를. 도연이 소리쳤다. 현민은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눈물을 흘렸고 은주는 지아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다. 그리고 그 순간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며 최강민이 땀에 젖은 얼굴로 뛰어들어왔다. 지아야. 강민의 절박한 외침이 방 안에 울려 퍼졌다. 그는 쓰러진 지아에게 달려가 그녀를 부둥켜 안았다. 지아야, 제발 눈을 떠. 아직 내가 너에게 하지 못한 말이 너무나 많단 말이야. 현민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강민을 바라보았다. 당신이 혹시 강민과 현민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듯했다. 40년 동안 숨겨져 왔던 진실의 마지막 조각이 바로 그들 눈앞에서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아들과 아버지. 그들은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뛰어넘어 비극적인 운명 속에서 처음으로 서로를 마주하고 있었다. 지아의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강민 씨, 우리 아들 현민이에요. 그리고 그녀는 모든 힘을 다했다는 듯 천천히 의식을 잃어갔다. 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불빛 아래 그들은 각자의 슬픔과 회한, 그리고 아직 채 밝혀지지 않은 진실의 무게에 짓눌린 채 절망적인 밤을 맞이하고 있었다. 4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판도라의 상자는 마침내 그렇게 열리고 만 것이었다. 제6장 중환자실의 하룻밤, 그리고 풀리는 매듭. 병원 복도의 차가운 공기는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응급실에서 중환자실로 옮겨진 이지아의 상태는 위중했다. 의사는 췌장암 말기가 이미 많이 진행되었으며 갑작스러운 쇼크로 인해 예후가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며칠이 고비라는 말에 그들은 모두 말을 잃었다. 중환자실 앞 대기실에서 김도연, 이은주, 최강민, 그리고 이현민은 각자의 생각에 잠긴 채 하염없이 시간을 보냈다. 40년 동안 단단하게 얽혀있던 비밀의 실타래가 한순간에 풀어진 충격은 너무나도 컸다. 최강민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의 얼굴에는 깊은 절망과 함께 지아를 향한 애틋한 감정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다. 현민은 창가에 서서 어두운 밤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 갑자기 나타난 아버지라는 존재, 그리고 생사의 기로에 선 어머니. 그의 젊은 어깨에는 감당하기 힘든 무게가 얹혀 있었다. 은주는 도연의 옆에 앉아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동생에 대한 미안함과 안타까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한 복잡한 심경이 그녀를 짓눌렀다. 현민의 목소리가 침묵을 깼다. 그는 천천히 강민에게 다가갔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것이 정말 사실입니까? 당신이 제 아버지십니까? 강민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뜨거운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렇다. 현민아, 내가 네 애비다.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몰랐다. 네 어머니가
40년 동안이나 그런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있었을 줄은. 현미는 강민 앞에 마주 앉았다. 두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가까이에서 마주하니 그 닮은 모습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 같은 모양의 눈매, 날카로운 턱선, 심지어 가끔 짓는 미세한 표정까지도 비슷했다. 누가 보아도 부자지간님을 부정할 수 없었다. 왜 어머니는 아버지께 알리지 않으셨던 걸까요? 제가 태어났다는 사실을요. 강민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때 나는 네 어머니의 가장 친한 친구의 남편이 될 사람이었다. 그리고 나는 중요한 해외 프로젝트를 맡아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참이었고, 내 어머니는 미국 유학을 앞두고 있었지. 우리는 서로의 꿈을 응원하며 잠시 멀어지기로 약속했었다. 하지만 네 어머니가 임신 사실을 알았다면, 그걸 내게 알렸다면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녀에게 달려갔을 것이다. 어머니는 항상 아버지에 대해 좋은 말씀만 하셨어요. 제 아버지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하고 멋진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저도 건축을 공부했어요. 어머니가 아버지는 뛰어난 건축가였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현민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강민은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았다. 건축을. 네, 미국에서 건축 설계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아버지를 만나면 함께 멋진 건물을 설계하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다시 한번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40년이라는 긴 시간이 만들어낸 거대한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때 의사가 다급한 표정으로 대기실로 들어왔다. 환자분이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분들을 찾으십니다. 모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지아가 의식을 되찾았다니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 가족 한 분만 우선 잠시 면회가 가능합니다. 현민이 망설임 없이 앞으로 나섰지만 강민이 그의 팔을 잡았다. 같이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까? 저희는 이제 막 서로를 확인한 부자입니다. 의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하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아주 짧게만 부탁드립니다. 환자분의 안정이 최우선입니다. 강민과 현민이 떨리는 마음으로 중환자실로 들어갔다. 도연은 은주의 손을 꼭 잡았다. 여보, 지아가 괜찮을까요? 괜찮을 거야. 분명 괜찮을 거야. 저 아이는 강한 아이니까. 도연은 아내를 위로했지만 정작 자신도 불안감을 감출 수 없었다. 은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남편에게 그동안 숨겨왔던 또 다른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여보, 사실 지아와 강민 씨의 관계, 그리고 현민이의 존재에 대해 어렴풋이나마 짐작하고 있었어요. 도연은 놀란 눈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뭐라고 당신이 알고 있었다고? 네, 대학 시절 우리 셋은 늘 함께였잖아요. 지아와 강민 씨가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그때부터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아는 늘 제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아이였죠. 당신이 제게 청혼했을 때 지아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고 우리 두 사람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무 말 없이 미국으로 훌쩍 떠나버렸고요. 그럼 현민이가 강민의 아이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거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지아가 떠나기 직전에 몸이 안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현민이를 낳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쩌면 하는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확신할 수도 없었고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이 흘러버렸기에 차마 당신에게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당신과 강민 씨, 두 사람의 우정까지 깨뜨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도연은 아내의 손을 더욱 꽉 잡았다. 그녀 역시 지난 40년 동안 혼자서 얼마나 많은 비밀과 고민을 안고 살아왔을까.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강민과 현민이 나왔다. 두 사람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표정은 이전보다 한결 편안해 보였다. 어머니께서 잠시 잠이 드셨습니다. 현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저희를 알아보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결혼하자고 하셨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으로 강민을 바라보았다. 결혼이라고. 강민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남은 시간이 얼마 없을지라도 그래도 법적으로 완전한 가족이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현민이를 위해서라도요. 은주가 강민의 손을 잡았다. 정말 잘 생각했어요. 강민 씨. 지아가 정말 행복해할 거예요. 강민은 깊은 숨을 내쉬었다. 문제는 병원에서 결혼식을 올려야 한다는 겁니다. 지아 씨의 상태로는 병원 밖으로 단 한 발짝도 나갈 수가 없으니까요. 바로 그때 병원 입구에서 아들 민준이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민준이 다급하게 달려왔다. 그의 표정은 걱정으로 가득했다. 호텔에서 연락받고 바로 왔어요. 이모님, 지아 이모님 상태는 좀 어떠세요? 은주가 아들을 안았다. 많이 위독하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오늘 밤이 고비라고 하시는구나. 민주는 현민을 바라보았다. 두 젊은이는 비슷한 또래였지만 이제는 사촌이라는 이름으로 묶여 있었다. 현민 씨, 정말 힘드시겠군요. 제가 혹시 도울 일이라도 있을까요? 현민은 고개를 저었다. 고맙습니다. 민준 씨. 하지만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중환자실에서 다급한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다. 의료진이 황급히 지아의 병실로 달려갔다. 어머니 현민이 문 앞으로 달려갔지만 간호사가 그의 앞을 막아섰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환자분이 위험합니다. 우리 모두 숨을 죽인 채 상황을 지켜보았다. 몇 분이 몇 시간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리고 마침내 담당 의사가 굳은 표정으로 나왔다. 다행히 상태는 다시 안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24시간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절망적인 선고였다. 하지만 강민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의사에게 단호하게 말했다. 선생님, 저희는 내일 아침 이 병실에서 결혼식을 올릴 생각입니다. 제 아내 될 사람의 마지막 소원입니다.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의사는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그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순간 기적처럼 그들의 절박한 하룻밤은 새로운 희망의 서곡을 준비하고 있었다. 제7장 병실의 웨딩말 40년 만의 약속. 의사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병원 대기실은 순식간에 긴급 결혼식 준비 본부로 변했다. 김도현의 아들, 호텔 총괄 매니저 김민주는 그 누구보다 발 빠르게 움직였다. 그의 전화 한 통에 호텔 웨딩팀과 플로리스트, 케이터링 팀까지
비상소집되었다. 남은 시간은 불과 몇 시간. 하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비장함과 함께 이 기적 같은 결혼식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서려 있었다. 태준 삼촌, 아니, 강민 삼촌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민준이 최강민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하룻밤 사이에 너무나 많은 것이 변해 있었지만 그는 이미 새로운 가족 관계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듯했다. 강민은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다. 민준아. 그리고 이제는 그냥 편하게 강민 삼촌이라고 부르렴. 네, 강민 삼촌. 혹시 지아 이모님께서 특별히 좋아하시는 꽃이나 색깔이 있으신가요? 최대한 이모님 취향에 맞춰서 병실을 꾸며드리고 싶어서요. 강민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지아는 하얀색 백합을 참 좋아했었지. 그리고 부드러운 파스텔 톤을 좋아했고, 하지만 지금은 그저 그녀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분위기면 충분할 것 같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곧바로 호텔, 웨딩팀과 통화하며 지시를 내리기 시작했다. 이은주는 이현민과 함께 지아가 입을 웨딩드레스를 구하러 나섰다. 비록 병상에 누워있는 신부였지만 그녀의 마지막 결혼식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치러주고 싶었다. 도연은 강민과 함께 결혼식에 필요한 간단한 서류들을 준비하고 혹시라도 필요한 물품이 있는지 병원 곳곳을 뛰어다녔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갔다. 밤새도록 이어진 작업 끝에 차갑고 삭막했던 중환자실 앞. 작은 공간은 어느새 세상에서 가장 로맨틱한 결혼식장으로 변모해 있었다. 하얀 백합과 은은한 조명, 그리고 부드러운 실크 커튼이 어우러져 마치 꿈속의 한 장면 같았다. 병원 측의 특별한 배려로 지아는 잠시 일반 병실로 옮겨져 하얀 웨딩드레스를 곱게 차려입을 수 있었다. 비록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몸은 쇠약했지만 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답고 성스러워 보였다. 결혼식은 아주 조촐하게 치러졌다. 주례는 없었고 하객도 오직 그들 가족뿐이었다. 민준이 준비한 작은 스피커에서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고 강민은 떨리는 손으로 지아의 손을 잡고 그녀의 침대 곁에 섰다. 현민은 어머니의 베일을 조심스럽게 매만져 주었고 은주와 도연은 눈시울을 붉히며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이지아 씨, 당신은 남은 생을 최강민 씨와 함께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영원히 함께할 것을 맹세합니까?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원래는 주례가 할 역할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가 두 사람의 사랑을 증명하는 가장 가까운 증인이 되고 싶었다. 지아는 힘겹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맹세합니다. 최강민 씨, 당신은 남은 생을 이지아 씨와 함께하며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영원히 함께할 것을 맹세합니까? 강민은 눈물을 참으며 힘겹게 대답했다. 네, 맹세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었다. 강민의 반지는 40년 전 그가 지아에게 고백하려다 끝내 전하지 못했던 어머니의 유품이었고 지아의 반지는 현민이 얼마 전 어머니의 생일 선물로 준비했던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였다. 비록 값비싼 예물은 아니었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도
빛나고 소중한 의미를 담고 있었다. 이제 두 분은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사랑의 입맞춤을 하셔도 좋습니다. 강민은 조심스럽게 지아에게 다가가 그녀의 창백한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었다. 지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병실 안에는 그 어떤 화려한 결혼식보다도 더 깊고 진한 감동이 가득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뛰어넘어 마침내 이루어진 사랑의 약속이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의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지아의 상태를 확인했다. 정말 놀랍습니다. 환자분의 상태가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마치 마지막 힘을 다해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에 모두의 얼굴에 희미한 희망의 빛이 떠올랐다. 비록 지아에게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녀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신부이기를 바라는 마음뿐이었다. 그날 밤 강민은 지아의 병실을 떠나지 않고 밤새도록 그녀의 곁을 지켰다. 현민은 아버지의 어깨에 기대어 잠시 눈을 붙였고 은주와 도연 그리고 민주는 병원 근처 호텔에 방을 잡고 다음 날을 기약했다. 호텔 방에 들어와서야 도연은 비로소 긴장이 풀리는 것을 느꼈다. 지난 며칠 동안 너무나 많은 일들이 폭풍처럼 지나갔다. 아내의 비밀, 친구의 고백, 그리고 갑작스러운 결혼식까지. 모든 것이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았다. 여보, 괜찮아요. 은주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도연을 바라보았다. 도연은 아내의 손을 잡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괜찮소. 그냥 인생이라는 것이 참으로 예측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오. 우리가 40년 동안이나 이런 비밀을 안고 살아왔다니. 그리고 그 비밀이 이렇게 한순간에 풀리게 될 줄이야. 그러게요. 만약 당신이 그날 호텔 옆방에서 그 목소리를 듣지 못했다면 어쩌면 우리는 영원히 아무것도 모른 채 살아갔을지도 모르죠. 그랬겠지. 하지만 이제라도 모든 것을 알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오. 비록 아프고 힘든 진실이었지만 그래도 우리는 서로에게 더 솔직해질 수 있게 되었으니까. 도연은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불빛들이 마치 밤하늘의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저 불빛들 속에는 또 얼마나 많은 비밀과 사연들이 숨겨져 있을까? 그리고 그들 각자의 삶은 또 어떤 우연과 필연으로 얽히고 설켜 있을까? 문득 40년이라는 세월의 무게가 새삼 무겁게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그 세월 속에서 변치 않고 이어져 온 사랑과 우정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도 깨닫게 되었다. 병실의 웨딩 마치는 어쩌면 그 모든 것을 증명하는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었을지도 모른다.